오늘 좋은 특송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성악가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금년에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오래간만에 우리 연세의원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보건대학원의 원종호 교수가 한 달 반쯤 전화를 해서 이 채플에 와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탁을 받기 그 전주인가 여기 와서 간호대학, 치과대학,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의과대학 채플을 해서 똑같은 대상인 줄 알고 야 가서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가서 또 무슨 말을 하냐 그랬더니 대상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수십 년을 했지만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이 채플에서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해야 되면 대상이 다르면 그때는 30분 채플이니까 줄여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재중원, 돌계단, 그리고 연세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학교의 그 역사와 제가 좋아하는 돌계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얽힌 스토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연세대학교와 연세의료원의 역사 그리고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좀 줄여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 학생들이 아니고 의료원의 중심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자리고 제가 이런 말을 꼭 드릴 수가 없고 드리기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몸과 지체라고 정했지만 실제 내용은 연세의원의 리더십이나 이 거버넌스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 고민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9월 초에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봄 학기 중에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도 이제 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재단이 추천한 3명의 그 총장 추천위원으로 제가 있어서 그 과정에 쭉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은 제가 첫 회의 가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같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 이야기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10명의 후보가 등록이 돼서 총추위에서 5명을 선정을 했고 그 5명을 갖고 정책 후보 평가되는 일종의 선거 과정인데 그것도 물론 교수, 직원, 학생들 간의 구성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생 전체가 참여를 하고 교수는 전체 교수의 한 10분의 1만 뽑아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결과가 75%, 또 총추위가 그 5명을 놓고 하는 게 25%에서 합산을 해서 3명을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그 중에 1명만을 교육부에 단수 추천합니다. 과거엔 2명을 추천을 했었는데 딱 한 사람만을 추천하게 그렇게 룰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추천된 단순 한 명의 후보가 사퇴를 해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나 하면은 이번 총장 선출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 올라간 3명 중에서 한 명이 사퇴하면 2명이 남으면 2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하는 과정부터 처음 다시 한다 이렇게 공고가 됐습니다. 그때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이사회에서 최종 투표에서 8대7로 정말 아깝게 탈락한 그 후보가 총추위위원들에게 자기는 새로운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소신을 밝힌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부터 현재의 총장 선출 시스템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의 선출 과정은 학문의 전당을 대표할 총장 선출 절차가 외부 사회의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기적 요구가 장기적 비전을 압도하고 개별 집단의 전략적 목소리가 서울대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결국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묻혀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총장 선출 과정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30년간 봉직해온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한 가지 고민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 장기적 비전과 방향에 따라 서울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의 가치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받고 저도 그 총장 선출 총추위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지적이 과연 서울대학교만의 문제냐? 지난 학기 이 연세의료원도 우리 새 의료원장 선출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그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밖에서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2년마다 반복되는 이 의료원장 선출 과정, 또 지금은 말이 사전 여론조사라고 그러지만 과거의 교수 전체의 직접성과 사실 차이가 없는 이 패거리가 형성돼서 우왕좌왕하는 이게 2년마다 반복돼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단 그 결과가 나면 꼭 이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쭉 보면은 이 인사가 거의 승자에 편중된 독식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실패한 이런 그 그룹들은 또 교평에 이렇게 또 들어가서 집행부와 교평이 여의 구도를 이루듯이 이렇게 그래서 사사건건 집행부와 교평은 이 대립하고 이런 모습들이 의료원 앞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앉아 계셔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힘들지만 우리 이병석 원장께서 굉장히 훌륭한 결단을 내주셔서 빨리 이게 잘 정리가 되고
이 어려움이 조기 수습이 된 걸로 생각해서 정말 우리 이병석 원장이 이번에 훌륭한 결심을 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이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소개한 이 이메일 내용처럼 우리도 이 거버넌스 운영 체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버넌스 체제를 우리가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관의 주인이 누구냐. 삼성,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건 그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더십을 주나 하면은 대표성을 갖고 주는 거예요. 그 대표성은 결국 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 주인이, 그래서 대표성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나 이런 데는 주인이 국민 하나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체제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오너십의 문제인데, 학생들은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교수나 직원이나 동창들은 또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회는 법적으로 이 사회가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라는 말씀, 그리고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그 사명이 존립 이유이고 거버넌스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엘리베이터마다 붙어 있고 그러는 연세의료원 사명,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용태순 교수가 처음에 제안한 걸로 워크숍에서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누구 같은 거를 써냈는데 저는 용태순 교수를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태까지 그거 써낸 게 용태순 교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12절과 26절 두 절만 읽었지만 시간 되시면 돌아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과학을 전공하는 우리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 우선 각 지체들은 한 몸에 붙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몸 전체가 잘 되지 못하면 지체들도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모든 지체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다른 것이지만 손, 발, 눈, 코, 귀 다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몸 전체가 살고 자신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지체에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여러 개의 지체 중에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고, 넷째는 여러 지체 가운데 부족하거나 약한 어떤 지체가 있으면 그것부터 감싸주어야 한다. 그 지체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지체만 죽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몸 전체가 죽어서 다른 지체들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의료원은 2개의 대학원과 3개의 대학이 있고 여러 개의 세브란스 병원들과 전문 병원들이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크게 신촌, 강남, 용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다르고 추진하고 하는 사업도 다르고 일의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연세의료원도 하나의 몸이고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어진 기능을 다 해야 건강한 조직이 됩니다. 자기중심의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를 놓고 다투어서도 안 되고 개인적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용인 동백병원은 건설 중에 있고 송도병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큰 역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고 구성원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였던 새 병원과 안병원 신축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세브란스의 새 도약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수년간 최고의 경영 실적을 올렸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면 연세의료원의 오늘이 있었을까요? 1900년 4월 21일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에큐메니컬 선교대회에서 세브란스를 감동시켜 거액을 기부하게 한 에비슨 박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교파마다 의사 하나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의원 7개보다 모든 교파가 협력하여서 큰 연합의료기관을 만들게 되면 훨씬 큰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이었습니다. 당시 고액의 기부액이었기 때문에 평양 선교부 같은 데서는 그 돈 나눠 쓰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세브란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연세의료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교수평의회와 의료원 집행부가 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들은 담장이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붉게 물든 담장이 고울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사학들인 아이브리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가을 곱게 물든 우리 연세대학교 본관의 담장이를 보면서 떠오르는 도정환의 담장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장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이라고 부를 때 담장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담장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장이 잎 하나는 담장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